여러분, 간밤에 나온 속보 하나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을 그야말로 강타한 트럼프 관세 쇼크,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아침 투자자분들 이 헤드라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CNBC가 긴급 타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정 이행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에 관세를 올리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 줄이 오늘 우리 시장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핵심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제약 그리고 목재입니다. 여기에 매기는 세율이 무려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에 발표됐으니까 바로 오늘이죠. 우리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이 순서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시장 시나리오부터 짚어보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오히려 기회는 없는지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긴급 대응 전략과 당장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할 투자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전체를 흔들 다른 핵심 이벤트들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과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확률 분포, 이것만 봐도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확률을 무려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립적으로 갈 확률이 30%. 그리고 관세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요,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표를 보면서 하나씩 보죠. 자동차 섹터, 말할 것도 없죠. 관세 직격탄을 맞아서 최대 7%대 급락이 예상되고요. 제약, 바이오 역시 수출 중심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5% 가까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조선중공업이에요. 여긴 직접 관세 대상은 아닌데 엔화가 강해지면서 일본 증시가 급락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락할 거란 예측입니다. 반도체는 그나마 좀 복잡한데 미국 시장이 좋았던 건 호재지만 관세 우려가 발목을 잡으면서 아마 혼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게 다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몸을 피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기회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어젯밤은 가격 하루 만에 오른 수치입니다. 무려 5.84%나 뛰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 세계의 돈이 위험을 피해서 안전자산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기세라면 온스당 $1,000 돌파도 시간 문제 같네요. 시장의 공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시장별 온도차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미국 증시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덕분에 S&P 500 지수가 0.5% 오르면서 단단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3%나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엇갈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지금 당장 우리는 뭘 팔고 뭘 사야 하는가? 전문가들의 긴급 대응 전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부터 볼까요? 비중을 축소해야 할 아웃 목록입니다.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바이오 수출주, 그리고 일본 증시 영향받는 조선, 중공업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오른쪽 비중을 확대해야 할 인 목록은요? 안전자산인 은과 금 ETF,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은 덜 받으면서 자체적인 힘이 있는 2차 전지, 또 내수 중심의 IT 서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금 제가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위험도가 확 높아진 자산은 팔아버리고 그 돈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힘이 있는 자산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투자 전략이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실 분들이죠. 바로 자동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응법은 투자 성향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단기 투자자분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 시작하면 바로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둘째, 중장기 투자자라면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싸졌다고 혹시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이건 비단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전체에 대응하는 4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개장 후 첫 30분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테니 무조건 지켜보세요. 그리고 공포에 휩쓸려서 막 던지는 패닉셀링,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또 어떤 상황이 오든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너무 몰려가면 과열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관세 폭탄은 이번 주 우리가 겪어야 할 변동성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번 주 일정표가 정말 빽빽하죠. 오늘은 관세 충격이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날이고요.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죠. 목요일 새벽 4시에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 있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아마존 실적까지. 정말 한 주 내내 시장이 숨가쁘게 돌아갈 겁니다.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긴급 코멘트가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관세는 협상의 시작이다.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지만 아무 대책 없는 낙관은 독이다. 그렇죠. 이성적인 균형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조언은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입니다. 자동차를 팔고 은을 사라. 자,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 조언처럼 이번 위기가 정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